한겨울 김포 하늘엔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도축장 입구엔 얼어붙은 핏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바람은 어딘지 모르게 쇠 냄새를 끌고 다녔다. 사나는 철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안으로 발을 들였다. 툭툭 어디선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쇳소리가 반복적으로 울렸다. 귀를 찌르는 기계음, 쇠 갈리는 소리. 그 사이사이엔 사람들이 짧고 거칠게 내뱉는 말들이 흘렀다. 털모자를 깊이 눌러쓴 한 사내가 피 묻은 고무장갑을 낀 채 고개를 돌렸다.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져 있었다. 아저씨, 사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인선이 아저씨는 조용히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고무장갑을 벗을 틈도 없이 마치 그게 익숙한 습관인 듯 입술 사이에 불을 붙였다. 왔냐? 담담한 말투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뒤편에선 커다란 쇳덩이들이 들썩이며 으르렁거렸고 가끔 소 한 마리씩 끌려 들어가는 철문이 묵직하게 닫혔다. 사나는 말없이 서 있었고 인선이 아저씨는 허공을 보며 한참 담배를 빨았다. 그러다 입꼬리를 약간 비틀며 말했다. 짐승은 말이다. 주인이 잡아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야.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낯선 사람 손에 죽는 건 그게 진짜 불행한 거지. 사나는 순간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인선이 아저씨는 덧붙이지 않았다. 그냥 말끝을 꺼낸 사람처럼 담배를 비벼 끄고 다시 장갑을 끼웠다. 사나는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깨달았다. 그 말은 젖소 50마리를 떠나보내며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한 한 남자의 체념이었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아닌 타인의 손에 넘긴 사람의 깊은 후회였다. 한때 소를 키우며 여유롭던 인선이 아저씨는 이제 쇠사슬을 당기고 도축장 한 구석에서 피 묻은 고무장갑을 벗지도 못한 채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의 등을 보며 사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바람은 차갑게 불었고 사나는 모자 끝을 손으로 눌러내리며 천천히 그곳을 떠났다. 김병찬, 성실하고 말수 적던 그도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회사를 결근했다. 다음 날 출근한 그는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다. 작게 반짝이는 눈, 뭔가에 홀린 듯한 확신.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자석유 하나 팔면 마진이 엄청나. 그가 꺼낸 건 건강에 좋다는 자석유였다. 허리가 아픈 사람, 어깨가 결리는 사람에게 파는 건 어렵지 않다며 그는 손에 쥔 팸플릿을 흔들었다. 처음엔 내가 하나 사야 해. 그 다음부턴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야. 구조가 기가 막혀. 그의 말에 혹하는 이도 있었고 피식 웃는 이도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퇴사를 했다.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 후에도 가끔 회사에 들렀다. 그냥 얼굴 보러 왔어. 하지만 그의 가방 속엔 늘 자석유 계약서와 설명서가 들어있었다. 우리 이모가 이거 쓰고 허리 통증이 싹 나았대. 형제끼리 같이 하면 좋잖아. 너도 한 장 팔면 나도 한 장 팔면. 처음엔 몇몇이 귀를 기울였다. 구내식당에서는 자석유의 효능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짧아졌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누군가 말했다. 병찬이 형 또 왔다. 이번엔 뭘 파는 걸까? 자석유가 잘 팔리지 않자 그는 정수기로 방향을 틀었다. 물맛이 다르다니까. 기술이 완전 달라. 그의 설명은 점점 길어졌지만 대꾸는 점점 짧아졌다. 형, 우리 회사에 물 잘 나와요. 그의 눈빛은 어느새 흐려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나는 그에게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형, 쉬운 길은 아니었겠지만 난 형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뭔가 해보려는 사람은 늘 한 걸음 앞서 있는 거니까요. 병찬은 잠시 사나를 바라보다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냥 그때 회사를 계속 다녔을 것 같아. 그의 말엔 후회가 섞여 있었고 어딘가엔 작지만 분명한 성장이 배어 있었다. 김병찬, 꿈을 좇는 것과 현실을 사는 것 사이에서 방황했던 사람. 그의 이름은 시간이 흘러도 사나이 마음 한켠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향수기는 시집을 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회사에 나타났다. 예전처럼 수줍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게 아니라 재성보험 설계사 향수기입니다. 밝은 톤의 인사와 함께였다. 단정한 진청색 정장,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왼팔에 꼭 끌어안은 서류 가방. 그 안에는 보험 상품 책자, 명함, 볼펜, 그리고 색색의 사탕이 가득했다. 이거 하나 드세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녀는 어제까지만 해도 동료였던 이들을 이제는 고객님이라 부르며 웃었다. 처음엔 다들 어색했다. 향수기가 왜 저러냐? 사탕만 받고 말지 뭐. 누군가는 머쓱하게 웃으며 누군가는 모른 척하며 사탕을 받았다.
그렇게 시작된 향수기의 사탕 공세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계속됐다. 작은 종이봉투에서 꺼낸 딸기맛, 포도맛, 바카맛 사탕은 회의실 책상 위, 모니터 옆, 책꽂이 틈에까지 천천히 퍼져갔다. 한 개만 더 주세요. 요즘 당 떨어지는데 이거 괜찮네. 달콤함은 무장해제의 언어였고 향숙은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작고 조용하게 한 자리를 차지해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사탕 한 알만큼의 작은 죄책감이 쌓여갔다. 이 정도 받았으면 하나쯤 가입해줘야 되지 않겠어?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괜히 미안하잖아. 결국 하나둘씩 가입 서류에 도장이 찍히기 시작했고 향수기의 다이어리는 점점 두꺼워졌다. 자금과 안 과장, 김대리, 경비 아저씨까지. 야, 어느새 전 직원이 하나씩 향수기 보험 들었더라. 누군가 툭 내뱉었고 모두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향수기 방문은 점점 뜸해졌다. 사탕도, 인사도, 점심시간에 그 웃음도 더는 오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자리는 전화 한 통과 월말마다 도착하는 영수증이 대신했다. 그거 알아? 향수기 지금 팀장이라더라. 보험사에서 완전 잘 나간대. 하긴 우리 회사 하나만으로도 목표 다 채웠을걸. 말끝은 웃음이었지만 그 뒤엔 어딘가 모르게 묘한 씁쓸함이 감돌았다. 산하늘 롯데백화점 본관 8층. 납품 대금을 정산받고 매장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오랜만에 들르는 매장엔 낯익은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그 중에서도 상미가 한 걸음에 달려왔다. 어머, 대리님. 오랜만이에요. 반짝이는 눈동자, 매끄럽게 묶은 머리, 은은한 향수. 상미는 단정하면서도 눈길을 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진짜 보고 싶었어요. 요즘은 왜 이렇게 매장에 안 오세요? 순간 내 심장이 두어 박자 빠르게 뛰었다. 상미는 여전히 예뻤다. 따뜻하고 밝았다. 그 손길이 오래도록 머무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머릿속에 수연이가 떠올랐다. 나는 손을 살짝 뺐다. 상미 씨, 고맙네요. 근데 나 요즘 정신이 없어서 조만간 밥이나 한번 사줄게요. 상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곧 다시 웃었다. 나는 매장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왜 이리 마음이 약하지? 수연이가 알면 서운해하겠지. 롯데백화점 매장을 나서던 발걸음이 한순간 무거워졌다. 상미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손끝에 남은 온기가 이상하게도 오래갔다. 수연이는 알까? 내가 잠깐 흔들렸다는 걸. 쌀가게 앞에 트럭 한 대가 턱하니 주차돼 있었다. 적재함엔 오늘도 쌀포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햇볕에 반쯤 말라붙은 먼지가 포대 틈새로 날아올랐다. 필수는 땀에 젖은 티셔츠를 훌훌 털며 포대를 나르다가 날 보더니 너털웃음을 지었다. 야, 이제 슬슬 장사 좀 되는 것 같지 않냐? 나는 웃으며 다가갔다. 그래 보이냐? 요즘은 좀 괜찮아. 포대를 트럭에서 내리던 필수는 한숨인지 웃음인지 모를 숨을 뱉고 천천히 허리를 폈다. 하도 쌀가게가 우후죽순 생기더니만 요즘은 망하는 게 더 많다. 가격 경쟁 못 버티고 하나둘씩 문 닫더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근처에 새로 생겼던 가게들이 몇 달을 못 버티고 사라진 걸 본 적이 있었다. 그럼 넌 어떻게 살아남은 거냐? 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허리에 손을 얹고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친하게 지내던 업소들 있잖아. 알고 지내던 업소들 문 닫을 때마다 거래처 공짜로 넘겨주더라. 뭐 나름 잘 챙겨줬다고 생각했는지 말이지. 그러곤 이어지는 말. 그게 나한텐 기회였지. 거래처가 늘어나니까 유통도 더 쉬워지고 단가도 낮아지고. 나는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야, 제법 능력 있어 보인다. 필수는 킥 웃으며 트럭 문을 닫았다. 아직 멀었지. 그래도 조금씩 판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 장사꾼 다 된 기분이야. 쌀가게 앞인도에 붙어있던 전단지 하나가 바람을 타고 바스락거리며 날아갔다. 그 소리조차 필수에겐 이젠 익숙한 일상의 일부처럼 들렸다. 포대를 짊어진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무게만큼 삶도 땅 위에 단단히 내려앉고 있었다. 언제 무너질지 몰랐던 그 장사,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바쁜 오후였다. 고깃집 주방 쪽에선 육수 냄새가 피어올랐고 홀에서는 점심 손님이 빠져나가던 참이었다. 필수는 땀을 닦으며 트럭 뒷칸에 쌀포대를 하나씩 실어 나르고 있었다. 정미소 사장 박노인과는 아침에 통화를 마친 상태였다. 이번에도 경김이 맞죠? 트럭 기사인 조대리가 웃으며 말했다. 필수는 익숙한 농담에 씩 웃었다. 그럼 우리 집은 경김이 아니면 안 써. 언뜻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 같았다. 하지만 몇 날 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김필수 사장님,
최근 거래하신 정미소 건으로 확인할 게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상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해당 정미소가 충남쌀을 경기미로 속여 납품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필수의 손에 들려있던 계산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충남쌀 경기미로 둔갑, 납품, 적발,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겹겹이 얽혀 내려앉았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뉴스에 기사가 떴다. 경기미 둔갑 판매, 정미소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 기사는 끝에 짧게 덧붙였다. 해당 쌀을 납품받은 일부 식당 업주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필수의 가게도 그 일부 안에 있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다. 거래하던 고깃집 사장님들, 단골 손님들, 예전에 인연 맺었던 업소 사장들까지 야, 니네 쌀도 그 집 거라며. 이제 경기미라고는 하지마. 충남쌀이지 뭐.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흘렀고 필수는 점점 숨이 막혔다. 그날 밤 그는 식당 옥상에 혼자 앉아 있었다. 가게 불빛은 아래에서 은은히 새어나왔고 밤 공기는 싸늘했다. 형, 누군가 계단을 올라왔다. 사나였다. 이런 일 터질 줄 알았어. 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박 사장이랑 거래한 지도 4년이 넘었어. 한 번도 이런 일 없었는데. 그리고 며칠 후 박노인이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놀랍게도 그는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졌다. 김 사장은 몰랐습니다. 제가 속였습니다. 그 사람은 피해 없게 해주십시오. 진술서에도 조사 과정에서 도정미소 사장은 필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가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필수는 경찰서 정문 앞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그가 자기도 모르게 걸쳐있던 위험의 그림자가 더 크게 느껴졌다. 정직하게 장사한다는 게 이렇게도 중요한 일이었구나. 그날 이후 필수는 모든 걸 바꾸었다. 새로운 납품처를 물색했고 직접 농장에 내려가 도정일자를 확인했으며 논밭에서 농부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는 유통전표에 손수, 도정일자와 산지를 적어 붙였다. 쌀포대에 붓펜으로 직접 확인이라는 글씨를 썼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거래처 식당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번 쌀은 어제 도정했고 남양주 경기미 맞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거래처 사장 정용찬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했네. 다시 한 번만 믿어보겠네. 나라 전체가 금모으기 운동으로 들썩였다. TV에서는 연일 귀금속을 내놓는 시민들의 행렬을 보여줬고 은행 앞엔 순번표를 들고 줄 선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애국심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 사나도 조용히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금반지를 꺼냈다. 재성모직에서 장기근 속상으로 받은 10돈짜리 순금, 한 번도 낀 적 없던 그 반지를 무게만 확인한 뒤 봉투에 넣었다. 이거 나라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행 직원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사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돌아섰다. 어디선가 태극기 펄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해 봄, 금리가 조금씩 안정되고 주식시장도 되살아났다. 종합주가 지수가 오랜만에 600선을 회복했다는 소식에 뉴스 앵커도 한껏 들떠 있었다. 하지만 사나는 조용히 웃었다. 다들 이제 시작이라는데 나는 벌써 끝나버린 느낌이다. IMF 직전 사둔 한국통신프리텔은 책상 서랍에 처박아둔 채 지금 시세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관심조차 가지 않았다. 삼겹살이 구워지는 소리가 은근히 가게를 채우던 한낮,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 셋이 들어섰다. 야, 김사나. 너 진짜 반갑다. 가장 먼저 소리친 건 박기석이었다. 예전부터 과하게 박던 그 기운은 여전했다. 뒤따라 들어온 정태수와 윤경호는 말없이 손을 흔들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테이블에 앉자마자 서류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거 봐봐. 기석이 말했다. 우리가 요즘 준비하는 거야. 자판기 대리점 사업인데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라면까지 파는 것도 있어. 사나는 묵묵히 그들을 바라봤다. 낯설지 않은 말투, 야망이 엿보이는 표정, 그리고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수치들, 말만 들으면 솔깃했다. 기계가 돈을 벌어주는 구조, 사람보다 정확하고 피곤하다는 말도 하지 않는 기계. 어쩌면 누구나 꿈꾸는 수급만 하면 되는 사업이 아닌가. 우리 셋이 지금까지 다 준비했고 브랜드랑 공급 라인도 어느 정도 확보됐어. 근데 내가 들어오면 완전 탄탄해질 것 같아서. 우리 넷 진짜 잘 맞잖아. 태수의 말에 경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셋의 눈빛에는 믿음도 있었고 계산도 있었다. 사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다. 기석은 전략과 추진력이 강했고 태수는 자료와 숫자에 강했다. 경훈은 말은 적지만 묵묵히 해내는 스타일이었다. 능력 있는 동기들, 의욕에 찬 표정들, 함께하면 재미있을 것도 같았다.
무언가 만들어내는 기쁨을 공유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로 담백했다. 난 됐다. 셋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에이, 왜? 우리 넷이면 진짜 잘 될 수 있어. 기석이 나직이 말했지만 사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니까 우리끼리가 언젠간 무너질까 봐.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태수가 뭔가 말하려다 말고 고개를 떨궜다. 경호는 입꼬리를 올리며 작게 웃었다. 그래. 사나답다. 기석이 말했다. 너는 항상 현실적이지. 근데 그게 너의 강점이기도 했어. 셋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다시 자판기 사업 이야기로 떠들며 가게를 나섰고 사나는 문을 닫고 홀에 혼자 앉았다. 삼겹살 냄새가 아직도 공기 속에 맴돌았다. 그들이 떠난 자리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고 사나는 그것을 조용히 접어 휴지통에 버렸다. 그리고 문득 혼잣말처럼 웃으며 중얼거렸다. 다들 결국 뭔가를 위해 달리는 중이네. 그 웃음엔 미련도 후회도 없었다. 사나는 평소보다 분주했다. 재고가 없다는 보고를 듣고 직접 매장을 찾은 사나는 구석구석을 살폈다. 선배님, 익숙한 목소리였다. 상미, 그녀는 한 걸음에 달려와 사나의 손을 반갑게 잡았다. 정장 하나 결제됐는데 사이즈가 없어요. 창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사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백화점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다. 창밖 풍경이 유리창을 따라 조용히 미끄러졌다. 노을이 건물 벽면에 부딪혀 반사되던 그때 상미의 손이 조심스레 사나의 손등을 덮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지만 상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선배님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냥 가끔 기대고 싶어져요. 그 말과 동시에 그녀는 사나의 어깨에 조심스레 머리를 기댔다. 작고 따뜻한 무게가 그의 왼쪽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사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면서도 따뜻한 감각이 번졌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이 이질적으로 멀게만 느껴졌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머릿속엔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빛, 그리고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 수연이가 이걸 안다면 실망하겠지. 마음은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그날 밤까지 이어졌다. 연말 회식, 장소는 맨하탄 호텔 라이트. 낯선 조명과 적당한 술기운, 음악과 소음이 서로를 밀고 당기던 공간이었다. 매장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 맥주잔과 소주잔이 교차했고 농담과 웃음소리가 쉴 틈 없이 튀어나왔다. 그때 음악이 바뀌었다. 느릿한 리듬, 상미가 다가왔다. 오빠, 브루스 한 곡 어때요? 술기운이 오롯이 오른 듯 눈빛엔 평소와는 다른 여운이 실려 있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먼저 사나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순간 거리감이 사라졌다. 작고 여린 어깨가 가슴팍에 안겼고 그녀의 머리카락에선 달콤한 향수와 술 내음이 은근히 퍼졌다. 사나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어깨 위로 올라갔다. 어떤 의도도 계산도 없이 그냥 그랬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졌다. 마치 두 사람만이 조용한 거품 속에 있는 듯했다. 이건 단지 춤일 뿐일까? 심장은 조금씩 빨라졌다. 그 순간 그는 자문했다. 이 감정이 단지 외로움일지 아니면 마음 어딘가에서 잊고 있던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소리인지. 사나의 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